네, 전격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새해 첫날 어떻게 보내신지 궁금합니다. 네, 아무래도 새해 첫날이니까 저희 지역에서도 해돋이 행사도 있고 떡국 행사도 있고 네. 그래서 떡국을 함께 나누면서 또 주민분들 의견 많이 들었고요. 네. 또 전화도 새해 인사도 많이 드렸습니다. 네네. 네. 민심 어떻던가요? 그러니까 작년과 올해의 이제 차이가 확연히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예. 예,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계엄과 탄핵 국면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새해 인사를 나누고 말고 할 수 있는 상황 정도가 아니었어요. 굉장히 혼란하고 힘든 상황이었다면 올해는 그래도 모두가 새해를 축하하면서 함께 떡국을 나눌 수도 있는 네. 그런 새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가 정상화되고 있고 우리 국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갔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한결 좀 마음이 편하신 상태로 민심을 접하신 것 같습니다. 네. 첫 질문을 아무래도 이걸부터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차기 원내대표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1월 11일이니까 오늘 2일이니까 이제 불과 네, 뭐 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일주일 정도 남은 거죠. 네네. 네. 자, 의원님께 출마 건의하는 목소리 많이 나왔을 걸로 알고 있고요. 또 많이 거론이 됐습니다. 제일 궁금한 게 출마 결심인데 굳히셨습니까? 네, 사실은 결심을 했고요. 오늘 바로 여기 방송 오기 전에 기자분들한테 오늘 2시에 출마 기자회견 한다고 공지 드리고 왔습니다. 네. 새해부터 큰 결심을 하고 나오신 것 같습니다. 자, 출마 결심을 굳히신 배경 궁금합니다. 지금 당이 이제 사실 제가 3기 원내대표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당이 이제 급박한 상황으로 이렇게 보고를 치르게 됐는데요. 지금 당이 굉장히 위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원내대표를 하겠다고 준비했던 사람으로서 지금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네. 자,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검사 출신이셔서 사법개혁 관련한 입법 정책 논의에 있어서 많은 목소리를 내시고 또 깊숙이 활동을 하셨는데 지금 사실 올해 내란 청산과 3대 개혁 등 당내 과제 남아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이런 경험을 원내대표 역할에 어떻게 반영하실 생각이신가요? 그러니까 사실 그 정청래 대표가 올해의 목표로 내란 청산 3대 개혁 안수 민생 회복의 언년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실제로 진짜 조속한 내란 청산과 3대 개혁을 안수해야 되고 또한 지금 무너진 민생을 바로 세우는 것 특히 이제 여당이 됐기 때문에 네. 민생과 경제 성장이라는 것이 저희에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사법개혁과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이번에 당의 사법개혁의 특별위원장으로서 법안도 직접 발의를 했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원내대표가 된다면 제 손으로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네. 제 손으로 마무리 짓고 싶다는 말씀이 출사표로 들리고요. 자, 동료 의원들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내세울 수 있는 의원님만의 강점을 말씀하신다면 어떤 거를 짚어주시겠습니까? 지금 당이 굉장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위기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럴 때야말로 정말 단호하게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처리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제가 법률가의 입장에서 그리고 그런 시각들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단호하게 끊어내고 시스템을 재정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많은 또 의원님들께서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봐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들고 아까 말씀드렸처럼 사법개혁이 우리의 중대한 과제 중에 하나인데 네. 어떤 후보보다도 그 사법개혁 관련해서는 제가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당정청의 최대한의 호흡을 이끌어내고 또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결심을 굳히셨을 때 언급해 주신 또 하나의 포인트가 지금 당의 윤리적 위기를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이번 보궐선거도 김병기 위원의 불명예 퇴진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요. 당의 도덕적 신뢰 회복을 위해서 어떤 점을 주안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가 그러니까 내부의 일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빠르게 결단을 내리고
그것을 해결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고우면하지 않겠고요. 여당답게 더 신속하고 엄격하게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누구에게도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데 또 원내대표가 된다면 더 빠르게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그 보궐선거를 출마하는 분들이 이제 한 분, 두 분, 세 분, 지금 한 네 분 정도 된 걸로 지금 제가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 보궐선거가 사실 말 그대로 잔여 임기를 채우는 선거라서 4개월만 직무를 수행하고 맡겠다고 진성준 의원 같은 거에 아예 출마에 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당내 일각에서는 뭐 2차 종합특검 추진이라든가 지방선거를 고려해서 임기를 1년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황에서는 원내대표의 임기 문제로 알가불가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이 굉장히 이기 상황이고요. 이 이기를 돌파하고 당을 안정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5월 달에는 이제 6월 달에는 지방선거까지 예정되어 있는 이런 시기 아닙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임기의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논란을 벌일 필요가 없다. 오로지 지금의 이 상황을 극복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돌파하면서 국민들에게 변화된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안정된 변화된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아무래도 이제 언론에서는 그 보궐선거 구도와 관련한 관심이 많아서 그런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출마를 선언하신 뭐 진성준 의원 또 박정 의원, 한병도 의원님 그리고 지금 백혜련 의원님까지 해서 이렇게 이제 4파전의 관측이 많고 또 추가로 나오실 만한 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이 지금 구도에서 언론에서 가장 많이 거론하는 게 친청 구도냐, 친청과 친명의 그 구도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거론이 되는데 의원님은 이런 거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실 원내대표로 출마하신 분들의 성향이 어떤 특별한 개파색을 띠거나 그러고 있는 분들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네. 그리고 그 구도 자체를 자꾸 언론에서 쓰는데요. 네. 저는 그건 올바르지 않다. 지금 네. 우리는 모두 다 친명이고 또 정청래 대표는 우리가 또 뽑은 당대표 아닙니까? 네. 모두가 함께 가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그 당정 간의 그 소통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원내대표가 이제 당청 간의 목소리를 잘 반영하고 그걸 당내 운영에 이제 반영해야 되는 그런 임무를 맡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의원님이 만약에 원내대표가 되신다면 이 소통 문제 어떤 식으로 좀 더 보완할 생각을 갖고 계실까요? 지금 사실 잘 되고 있다고는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또 말이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상황 자체를 좀 극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정말 빈틈없는 당정청 간의 조율을 하고 상시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상임위 중심으로 국회라는 것은 상임위 중심으로 돌아가는 구조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임위 중심으로 더 일상적으로 체계화된 당정청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시스템을 통해서 성과를 내는 구조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내 지도부가 네. 당과 정부 그리고 당과 청와대의 조종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어제 강선우 의원이 공천 헌금 수수 의혹 관련해서 당에서 전격 제명됐습니다. 지금 같은 사안으로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윤리감사를 받는 상황에서 이번 선거가 치러지는데요. 자, 현재 이 사안에 대해서 당내 여론은 어떻습니까? 지금 뭐 어제 전격적으로 제명이 이루어진 것 때문에 그 사안에 대한 것은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는 어렵는데 네. 이 공천헌금과 관련해서는 다 모두에게 너무나 충격이었고 네.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라는 반응이었습니다. 네. 저도 사실 당에서 공천 관련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공천 심사위원도 많이 해봤고 제명 그 재심위원도 하고 공천 관련 기구에서 많은 역할들을 했는데 정말 사실 시스템 공천이라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게 실제로 이런 금품 수수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상상할 수도 없었고요. 너무나 진짜 충격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당이 그동안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공천 시스템을 돌아보고 공천 시스템에 허점이 있는 부분들을 보완해야 될 것 같고요. 더 엄격한 기준과 원칙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그 탈당을 했는데 제명 조치를 한 이유가 일단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25일 날 지난달 25일에 이미 윤리감찰과 같은 그 징계 심판을 요청을 했다는 게 정청래 대표의 말씀인데 왜 일주일 뒤에 밝혔을까? 또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그 김병기 대표에 네. 대한 것이죠. 네. 아무래도 김병기 대표가 그때는 현직 원내 대표라는 점이 고려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어쨌든 당대표, 원내대표가 당의 구조에서 투탑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그 윤리감찰단의 감찰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조금 비밀스럽게 네. 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바로 단호하게 그 부분도 밝혔던 것이 맞았다. 그래야지 민주당의 이 태도에 대해서 국민들과 당원들이 의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강선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탈당을 했는데 이제 제명을 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당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서요. 이 탈당을 한 의원에 대해서 제명을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저도 이게 구체적인 시기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네. 이제 이렇게 징계 사안이 나왔을 때 탈당을 하면서 회피해버리는 그런 사례들이 사실 많았습니다. 그동안. 예. 그래서 아마 당규가 개정이 됐을 거예요. 이제는 탈당을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징계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네. 그리고 이번에 강선호 의원 건은 그만큼 중요한 사안으로 우리 당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네네. 탈당 후에도 제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공천 관련한 업무도 여러 번 하셨다고 해서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김병기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젯밤 이후에 보도가 좀 나오고 있는 게 2020년 초에 공천원금을 전 동작구 의원들로부터 받았다는 그 탄원서의 내용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이게 보도를 종합해 보면은 이 경찰에 이 탄원서가 접수가 되면서 이제 취재가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김병기 의원 측은 이 사실 자체가 사실 무근이고 또 이미 다 그 사실 무근으로 해명이 된 내용이다라는 입장까지 내놓고는 있는데 이번 사안을 두고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스템적으로 공천을 하고 있고 그게 자리 잡았다고 보통들은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무슨 문제에 한계가 있었던 건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는 저도 이게 충격인데 이거는 이 사안은 먼저 그 부분도 문제지만 윤리감찰단에서 또 그 자격심사위론과 이게 넘어갔다고 하거든요. 네. 그런 과정들을 전체적으로 좀 살펴봐야지 어떤 부분이 문제였고 맹점이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결국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람의 문제는 완벽하게 통제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는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정청래 대표가 올해를 내란 청산 3대 개혁 완수 민생개봉 원년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 과제 다 만만치 않은데 원내대표가 되시면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도 어떤 과제가 제 1순위라고 생각하시는지 우선순위를 둔다면요. 그 부분은 어느 게 우선순위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네네. 모두 다 중요한 과제고 네. 우리가 이루어야 될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기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내란 청산과 3대 개혁 과제는 설 전에 빠르게 마무리를 하는 것이 맞겠다. 네. 아무래도 설이 지나고 나면 바로 지방선거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네. 또 국민들 모두의 입장에서는 민생회복과 경제성장이라는 또 중요한 그런 과제들이 굉장히 많이 대두될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에 설 이후에는 좀 집중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세 가지 다 중요한데 시기적으로 일단 내란 청산 3대 개혁부터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사실 네. 지금 할 수 있는 시기가 네. 설 지나면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달부터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련 선고들이 줄줄이 나오지 않습니까? 1심 결과이긴 하지만요. 이게 정치권에서는 어떻게 파장 영향을 미칠까요? 그러니까 1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예상하기로는 너무나 증거관계가 명백하고 혐의가 명백하기 때문에 중형이 선고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에 합당한 형이 나온다면 그에 따라서 진짜 국민의힘은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네. 만약에 정말 이 윤석열이나 김건희에 대해서 국민들이 생각하는 정도의 그 판결이 내리지지 않는다면 진짜 사법부에 대한 개혁과 그리고 비난은 정말 이제는 멈출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네. 자, 지방선거 얘기로 질문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새해를 맞아서 여론조사들이 여러 개가 이제 쏟아져 나왔는데요. 지방선거에서 여야 정당 지지 기대가 오차 범위 내 접점인 걸로 나타내는데 저희가 지금 예로 드는 그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이 경향신문 의뢰로 지난달 26일부터 27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1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여야 후보 당선 기대를 묻는 질문에 민주당 42%, 국민의힘 38%로 오차 범위 내 접전 양상을 보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선거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는데 이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는 또 다르게 많은 여론조사 기관들이 네. 굉장히 오차가 큰 또 여론조사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 방송에 나오기 직전에도 네. 뭐 중도층에서 그 어느 정도 국민의힘과 네. 우리 당의 그 간격이 거의 10% 이상 20%에 가깝게 벌어진 또 여론조사 네. 결과도 또 봤습니다. 보고 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 갤럽의 여론조사만을 좀 이렇게 맹신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이고요. 네네. 그러나 지금 민심이 요동치고는 있다. 하루하루가 다르게 민심의 방향들이 바뀌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수도권의 경우에는 예. 굉장히 민감도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 좀 더 그거에 주의를 기울이고 또 낮은 자세로 또 이번에 좀 우리 당에서 이런 윤리적인 문제도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또 열심히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자, 이번 지방선거에서 과연 어느 당이 얼마를 탈환하느냐, 사수하느냐에 대한 관심 커지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언급하신 서울 수도권 그리고 부산, 판세 의원님은 지금 시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일단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좀 치열하다는 생각은 들고요. 네. 어느 정도. 그러나 뭐 지금 전국적인 여론의 지형을 봤을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부산의 경우에는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니까 전재수 네. 전 장관과 지금 박형준 예. 시장의 여론조사에서 오차 범위 내로 굉장히 벌어지는 결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민심은 생각보다 해수부 이전 이후에 굉장히 민주당에게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자, 이제 상대당 얘기를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새해 내놓은 메시지가 지도부하고 또 오세훈 시장을 비롯한 또 일부 당내 그 메시지하고 좀 엇갈려요. 장동익 대표는 국민을 먼저 생각하면 선거 승리가 따라온다라는 말을 했고 오세훈 시장은 면전에서 당이 변해야 한다. 그러면서 계엄에 대한 사과를 직접 요구했거든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국민의당이 사실 내용이 많지 않습니까? 서로 간에. 그러나 어쨌든 지금 대표는 장동혁 대표입니다. 네. 근데 장동혁 대표는 지금 전혀 아직까지도 내란과 계엄에 대해서 진심 어린 사과를 국민 앞에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을 생각하면 선거 승리가 따른데 이 국민이 어떤 국민을 얘기하는지 좀 묻고 싶어요. 정말 우리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 내란이 정말 잘못됐고 계엄이 잘못됐다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동혁 대표는 여태까지 한 번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진심 어린 사과를 하거나 반성을 하는 태도를 보인 부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당대표를 가지고는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갑질, 폭언, 녹과 관련한 녹취가 이제 공개가 돼서 지금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데 보도를 보니까 민주당 의원 중에서 장철민 의원이 제일 먼저 이해운 후보자가 사퇴해야 한다는 요구를 공개적으로 했어요.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사건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해운 후보자가 네. 지금 사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과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지는 그건 국민들의 그 방향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좀 결정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이고요. 일단 네. 이해운 후보자가 이제 내란에 관련해서도 또 이제 사과를 하셨는데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 사과 한 번으로 끝날 수 있는 문제인지는 앞으로 좀 청문회까지는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정말로 이해운 후보자가 이런 갑질 문제라든지 내란과 관련해서 그 사과의 진정성과 그런 부분들에서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는 결정이 될 거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과정이 험난할 것으로는 좀 예측이 됩니다. 험난할 것으로 예측을 하시고요. 네. 네. 자, 이 이해운 장관 후보자의 기용에 대해서 많은 민주당 의원들께서도 다 깜짝 놀랐다는 얘기가 거의 대부분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이런 인사 스타일에 대한 관심도 또 많아지고 있는데 향후 정부 인선에서 이런 그 중도 보수 또 야권 출신 인사의 추가 기용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인사를 보면서 정말 이재명 대통령이 판을 좀 크게 보시고 흔들 수 있는 능력을 좀 가지신 분이다. 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예전부터 이재명 대통령은 실용에 방점을 찍고 계신 분입니다. 네. 정말 민생 회복과 경제 발전,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는 여야 가리지 않고 넓게 쓰겠다. 그런 굉장히 실용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해운 이 장관의 이해운 의원의 기용이 그것을 전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고 생각하고요. 네. 다음에도 또 이런 인사는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새해 첫날을 맞아서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내방했는데 민주주의를 확장하고 튼실하게 만드는 게 조국혁신당의 임무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민주당 정부가 생각하지 못하거나 힘이 미치지 못한 부분에서 조국혁신당의 역할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는데요. 이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새해 첫날인데 당연히 덕담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인사를 온 당대표에 대해서 뭔가 좋은 말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고요. 네. 네.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마지막으로 짧게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어떤 관계로 해서 이번 선거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조국혁신당가요? 네네. 당이 조국혁신당, 그러니까 민주당이 추구하는 가치가 그렇게 다르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네네. 그래서 연대할 부분들에서는 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또 지역의 상황에 따라서 네. 원칙적으로는 경쟁이라고 보이고요. 지역의 상황에 따라서는 또 연대할 수 있고 네. 그런 당과 당의 관계가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잠시 후 정치 Y로 돌아오겠습니다.